이게 사람들이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2022년 3년 이 상위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에 쓴 잘못된 글들이 많아요. 그거 모르고 착각하셔서 범죄자 되면 안 됩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내 비상금 또는 결혼식 때 예물, 아이들 돌반지 같은 것도 몰래 가져다 사용해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우자가 집을 나가겠다면서 갑자기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들 뭐 비싼 건 다 들고 나갔다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완전 안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번. 부부 사이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제가 특별히 우리 유튜브 감독님께 다루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내 배우자를 절도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와 그 예시를 저희 로맨즈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문제와 함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1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인데 뭐 가족인데 어떻게 그게 절도일 수가 있나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부부 사이인데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도례에 관련 법조항인 헌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7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가족 간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에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작물죄 등 재산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오직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간 아버지가 나를 사기치고 막 형제들이 사기쳤어. 그렇다면 형사고소 못하고 민사소송했으면 이미 돈 다 빼돌려서 없는데 소송을 해서 이기면 뭐하고, 그 시간도 1, 2년, 3년이 걸립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오히려 피해자인데 돈 제발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구걸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받으면서 친족상도례 법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가족 간에 재산 관련 범죄가 발생될 경우 형사 고소를 하면요, 원칙대로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피해를 입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비상금을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돼서 검색해봤는데 처벌이 안 된다고 봤다면 2024년 상반기의 기사일 거예요. 친족 상도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뉴스나 구글링을 해도요, 처벌 안 받는다고 나옵니다. 블로그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그 돈이 남편이나 아내의 돈이었는데 그걸 가져왔다면 완벽하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많이 문제가 돼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하잖아요. 재산 분할이 다 끝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일방에게 왔을 때 물건을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별거할 때 같이 살던 집에서 자기가 별거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몰래 들어가서 기금속 갖고 나온다던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가구나 가전제품 들고 나오면 이제는 이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뭐 변호사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별걸 할 때 자기 물건이나 예물, 그리고 뭐 아이들 돌반지 이거 싹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현재는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싸웠다고 또한 홧김에 아끼던 물건을 허락 없이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에 팔아버려서 자기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혼을 했어. 판사님이 예물이나 아니면 가정가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판결문이나 조정교사에 쓰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버리거나 처분한 겁니다. 저희가 횡령죄랑 절도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고 같이 모은 재산이면 공동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원래 공유물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다만 처벌받지 않았던 게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 규정이 헌법으로 결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마음대로 처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2022년 3년 이 상위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에 쓴 잘못된 글들이 많아요. 그거 모르고 착각하셔서 범죄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거나 뭔가 꺼림칙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로맨즈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더보기란의 연락처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방문 상담을 한번 예약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저희 로맨지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권 변호사 안성진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